그러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정권 이중대로 가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요즘 미래통합당을 바라보는 소위 우파들의 시각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말은 이미 없습니다. 그런 말은 다른 데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입니다. 이념적인 지형을 얘기할 때는 우파와 좌파로 얘기하는 겁니다. Right and left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하는 것은 다 후라이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파 중도? 중도 우파? 그게 아니죠. 우파면 우파고 좌파면 좌파인 겁니다. 또 오려 붙이기를 갖다 가운데서 싹 왔다 갔다 눈치 보는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은 중도우파, 중도 보수. 보수면 보수고 진보면 그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눈치를 보는 그 입장이 있으니까 딱 보고서 극우, 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자는 또 하지도 않습니다. 두드려 맞을까 봐 겁이 나서. 극우 앞에서 나서가지고 자유, 민주, 시장경제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 극우로 봅니다. 대한민국에는 극우가 없습니다. 극우란 거는 제가 하나 확실히 설명합니다. 그럼 극우하고 그냥 우파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은 극우라는 것은 극자가 붙을 때는 소위 말해서 폭력을 수반한 그런 우파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자유우파가 폭력을 휘두르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있긴 옛날 해방 바로 직후에 서북청년단이라는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 데모하거나 이럴 때 북구 방화하고 막 극단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우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극좌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경찰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위해를 가하고 공권력을 배구받고 좌파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극좌파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우파는 절대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네, 바로 그런 사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야당은 야당다워야 정권 이중대로 가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 돼 하면서 얘기를 갖다가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죠. 어제 국회의원 끝났으니까. 엊그제. 이현주 전 의원을 최보식 지금 선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명합니다. 이 최보식 선임 기자는 인터뷰를 할 때 그 시대 그 시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체를 갖다가 뽑아서 그걸 갖다 세타이어로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알리면서 모든 사회 제반 지금 정치 현상을 사회 현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간접적으로 내보내는 아주 훌륭한 사설이기 때문에 훌륭한 이 인터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정권 이중대로 가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지금 우파에서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보면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그것을 나타낸 대부분의 국민들의 인식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 잘 모릅니다. 네.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국회를 떠난 보수 여전사로 통하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이 금요일 날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에 최보식 선임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낙선 인터뷰에 응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막 올라왔다는 겁니다. 총선 전에 넘쳐나던 기백은 간데온데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치란 권력을 획득해야 하는 뜻을 실현할 수 있는데 좌절이 되죠. 제게 붙은 보수 여전사라는 강한 이미지 때문이었나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보식 기자가 자신이 보수 여전사로 비쳤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됩니까? 딱 이렇게 물었더니 보수 여전사는 진정한 내 모습이지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관계에서 더 유연하지 못하고 포용력이 부족했어요. 정치적 처신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라는 하나의 일종의 시대 변화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선 예감을 했다는 겁니다. 부산 남구을에 출마해가지고 여당 후보에게 1430표 차로 졌는데 자정 넘어 개표한 어떤 관내 사전투표에서 여당 몰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당 몰표가 나왔다는 바로 이 부분, 이 지점을 지금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는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도 안 돌렸습니다. 이번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선거를 해본 사람은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반대자 역할이 있고 여당 논리대로 내부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뭘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까? 하고 이제 최보식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번처럼 준비가 안 된 채 선거를 치른 적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공천 문제를 또 입에 올리기는 싫지만 당초 얘기했던 부산 중영도 선거구 공천이 불발된 뒤에 남구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쪽 지리도 모르면서 덜러덩 나간 겁니다. 선거까지 주어진 시간은 딱 3주였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왜 미래통합당이 완전한 참패를 했는가? 그러나 41.9%는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다는 분명한 이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싶지만 민주당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170 몇 석 가지고 맘대로 하려고 그랬다는 81.9%가 41.9%가 7%를 도움을 받으면 똑같아지고 여기서 20, 30%만 받으면 압도적 다수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민주당은 처신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중간중간에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현주 얘기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얘기한 부분 바로 이번처럼 준비가 안 된 채 선거 치른 적 없다. 공천 문제를 안 올릴 수가 없다. 자, 내 지역구가 요쪽인데 엉뚱하게 저쪽으로 보낸다.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 이건 누가 했느냐? 김세연이하고 김형호가 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참패한 원인이 바로 이 공관위원장 하는 김형호. 그 다음 두 번째 김세연. 이 두 사람의 못된 이 미래통합당 난파 작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김세연은 작년 11월 달에 미래통합당 망해야 된다. 침몰해야 될 정당이다. 좀비 정당이다.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온 신문에 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가 앞으로 혹시 대선 후보나 될까 싶어가지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 부산시장이나 될까 오거돈이가 저렇게 없어지니 내가 가야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이션 부산 시민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선거를 3주 앞두고 몰락을 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누굽니까? 참패한 김종인 말도 말 됩니다. 내가 와서 한 달도 못 돼 왔는데 뭘 하란 말이냐? 나한테 뭐 공천권을 줬냐? 뭘 줬냐?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중간에서 막말했다고 그 말 똑바로 한 사람들, 두 사람들을 쳐냈습니다. 바로 파이어 시켰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선거에 막말 때문에 진 게 아니고 막말이라고 여기서 펌핑해서 목을 쳤기 때문에 바로 막말이 돼서 진 겁니다. 그분들 두 사람들은 절대 막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도부가 막말을 하고 막행동을 한 겁니다. 결국 패인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현주 의원은 제 말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왜? 죽음의 당사자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처럼 준비가 안 된 선거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공천 문제를 또 입에 올리기는 싫지만 당초 얘기가 됐던 부산 중도, 중구, 영도 선거구 공천이 불발되고 갑자기 남구을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쪽 자리 지리도 모르는데 덜러덩 간 겁니다. 선거까지 주어진 시간은 딱 3주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얘기가 항변으로 딱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김형호와 김세연이가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 또 유승민과 궤를 같이 그 사람들이 유승민이 김세연 또 여기 김형호와 다 개입했습니다. 개입했다는 설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 대한민국 이 공천 때문에 그래서 5적, 3적 나오지 않습니까? 3적은 꼽으라면 세 사람이죠. 김세연, 김형호, 유승민. 근데 유승민은 이제 대선을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한번 두고 보시죠. 대선에 나가서 잘 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시면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또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결국 이렇게 해서 미래통합당은 패배를 한 겁니다. 또 황교안이 미우나 고우나 대표인데 유승민은 5일 정도 이 선거를 앞두고 또 대다 그냥 황교안을 갖다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안 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긴 선거 공학 작전이 작동되었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 참패하고야들 알았습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이 얘기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그쪽 지리도 모르면서 덜거덕 나가라고 해서 갔는데 선거까지 딱 3주 걸렸습니다. 바로 그 얘기. 부산 지역이고 이현주의 지명도가 있으니 당선 예상을 더 많이 했는데요. 하고 기자가 딱 질문하니까 이쪽 주민들은 영도에 못 가고 밀려서 여기에 왔나? 라는 반응을 처음에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현주는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 얼마간 먹혔습니다. 그러나 공중전에서 그랬고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선거입니다. 지역군의 각종 모임 조직과 접촉하고 주민들과 대면하지 못하면 이기기 어려운 것이 지역구입니다. 소통이 좀 이루어지려고 할 때 사전투표 날이 됐습니다. 이현주는 강력하게 사전투표에 대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김영호 공관위원회는 공천 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인상을 줬어요. 딱 이렇게 기자가 얘기하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기는 공천을 못했습니다. 지는 공천을 한 겁니다. 경쟁력과 지명도 있는 사람들은 다 험지 아닌 아주 그냥 최대 사지로 내몰았고 이게 과연 맞는 논리입니까? 이건 의도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서 출마시키는 것은 죽으라고 사지해 보는 것이지 험지해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이게 과연 맞는 논리인가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출마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 그동안 열심히 싸운 사람들은 전부 결국 선거에서 다 패했습니다. 이유는 누군가가 선거공학적으로 몇 사람이 작동을 해서 흘러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패인을 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40대 이하 젊은 후보들도 한 명도 못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 이준석이는 큰 소리는 꽝꽝 쳤지만 3번 떨어졌습니다. 지역구에서. 이제는 은퇴를 해야죠, 이런 사람은. 3번 싸워서 3번 지는 젊은이는 그거는 90대 노인도 3번 싸우면 3번 이길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로 떨어지면 자기를 스스로를 갖다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당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당을 또 맹공격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젊은이가 아니고 애늙은이라고 하죠. 애늙은이.
에, 생물학적 나이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무슨 그래가지고 낙선한 사람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에? 오히려 생물학적 나이 가지고 낙선한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하람이라고 저기 전라도 순천에 대구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홀로 이걸 깃대를 5명 가족들하고 가서 꼽고 거기서 4,000평가 얻었죠. 훌륭합니다. 그분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투혼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데들 가가지고 서울 고르고 뭐 해가지고 가가지고 세 번이나 떨어진 사람들이 어디 한국 정치에 또다시 기웃거리겠습니까? 그래놓고 원망을 합니다. 누구를? 당을 원망하고 뭐를 원망하고. 네. 이 지금 이현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개표기가 표를 잘못 인식하는 장면,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사전투표지, 전표처럼 붙은 사전투표지, 빵 상자에 담긴 투표지 등등의 동영상과 사진을 봤습니다. 그때 선거 부정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국민은 의혹을 제기할 수 없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을 보면 선거관리 부실만은 명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혈압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보식 기자가 이 의원 측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개표 현장을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작이 있었다고 보나요? 하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나도 참모들도 설마 그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데이터 분석 통계나 여러 의혹 사례에서 보면 뭔가 문제는 있습니다. 조작까지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존 신청을 한 것은 조작을 의심한다는 뜻 아닌가요? 하니까 어느 날 유권자들이 후보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증거보존 신청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국민 사이에 이렇게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거 때마다 투개표 조작 의혹 제기는 늘 있어 왔어요 하고 기자가 얘기하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 관리를 맡겼는데 선관위가 엉망을 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런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겁박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선관위는 말이죠. 조혜주라는 그 사무총장이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선거는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뒤에 배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편견, 오류를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오세훈 같은 경우에 얼마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그것은 오세훈 후보가 얘기를 한 적이 분통을 터뜨리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런 걸 보여주기 시연이 아니라 서버나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이 지금 궁금하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공개 시연 현장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라든가 컴퓨터 전문가들의 입장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선거 관리에는 한 점도 의혹이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렇게 신뢰를 잃으면 앞으로 선거 결과를 누가 믿습니까? 이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현주 의원의 얘기는 이거는 100번 타당합니다. 이거는 누가 믿느냐고 앞으로 선거 결과를. 그래서 이 기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선거구의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논란이 얼마간 매듭되겠지요. 이번 계기로 선관위의 독립성은 확보 방안이라든가 사전 선거제도 존폐라든가 투표지 관리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촉발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이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조작의 사실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제가 낙선자여서 말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자신들을 찍어준 보수 성향, 우파 성향 국민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통합당은 공식 논평 한번 안 내놨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식 논평 한 번 안 내왔습니다.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바로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함의를 갖고 있다는 이 미래통합당. 바로 미래통합당은 바로 이런 면에서 지금 이중대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의혹의 눈초리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당이 야당다고 해야 야당이지 야당이 야당답지 않으면 야당이냐 하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정권 이중대로 가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보수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자고 했어요. 그는 과거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에도 정강정책에서 보수를 빼자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답을 갖다가 어떻게 이현주 의원이 했냐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는 용어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방편인지는 모르겠으나 통합당이 보수 가치와 철학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맞죠? 이현주 의원의 말은 100번 맞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수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보는 것이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방편이다. 그 말은 저도 김종인 대표의 말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당이 보수가치 또 보수의 철학 이걸 갖다가 버리면 그게 어떻게 저 보수정당이라고 하고 미래통합당의 그 전신이 자유한국당이라 할 수 있으면 새누당이라 할 수 있으며 한나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보수정당이라는 보수의 가치 그러나 사실은 우파정당과 좌파정당으로 이름은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우파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우파의 가치로 하는 거. 왜? 저들은 진보란 말을 선점을 해버리기도 좌파가 선동선전을 일삼는 그 좌파, 거짓말을 하는 좌파, 조국 같은 좌파, 윤미향 같은 그런 좌파 이런 좌파가 진보라고 합니다. 이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용어를 그들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김종인 대표도 이런 뜻에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그래서 우파와 좌파로 얘기합니다. 우파정당, 좌파정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현주 의원의 말은 피를 토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지금 정말 낙선해서 지금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의 혈액 속에서는 분노와 비탄과 처절한 저항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보수라는 용어조차 못 쓰겠다면 통합당은 공개적으로 중도나 진보정당을 표방해야지요. 총선 패배 뒤에 당내에서는 보수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가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유럽의 우파정당도 낡은 가치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현주 의원이 보수의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그렇습니다. 우파의 핵심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그 자유에 따르는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바로 이런 것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소위 우파의 가치입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의무와 헌신 맞습니다. 역대 보수 정권이 이런 보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보수 정당 치고 보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거나 설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싸운 적도 없습니다. 이게 옳은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저는 이 공감되는 이 부분 때문에 이현주 의원의 인터뷰,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이 부분에 이 글을 아침에 선택을 했습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 이 보수의 핵심 가치, 즉 보수를 쓰고 싶지 안 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왜? 진보라는 것을 좌파들이 진보를 내세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안 쓰겠다는 거예요. 우파의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 그 자유에 따른 책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의무와 헌신을 다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역대 보수 정권, 역대 우파 정권은 이렇게 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우파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측면이 있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싸운 적도 없다. 바로 이 정당들이, 우파가 이제는 우파 가치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싸워야 된다라는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합당은 지금 우파들의 소위 과거의 이름이, 이 보수를 저는 보수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우파로 부르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우파들이 주시하는 것은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정권 이중대로 가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현주 의원의 말을 뒤집어 말해보면 정권 이중대로 가는 것처럼 비추고 있다. 주호영, 김종인, 김종인보다 주호영이 핵심입니다. 주호영,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현주 의원의 이 부분을, 이 핵심 가치를 잘 명심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